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좋은 교사 운동은 2022년 4월 26일 오늘 공동으로 서울시의 서울런 사업 전면 재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서울런 사업은 2021년 6월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한다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으로 사교육 업체에 1타 강사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서울시의 2021년과 2022년 서울런 플랫폼 사업에 대하여 두 차례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결과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런 사업 전면 재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자회견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은 후 다문화 학생이 많은 초등학교 현장 교사 김선배 선생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후 서한문을 전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한성준 좋은교사 정책위원장, 김영식 좋은교사 공동대표, 정지현 사교육 걱정 세상 공동대표 순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책위원장 한성준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좋은 교사 운동은 서울시의 2021년과 2022년 서울런 플랫폼 사업에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6월 서울시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목표로 1타 강사 강의 무료 제공 플랫폼 서울런을 추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서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런 사업은 서울시 거주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온라인 콘텐츠 제공과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 사교육 업체가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들을 멘토로 해서 매칭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교육계의 우려대로 서울런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시장의 치적사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런 가입자 수는 9,069명으로 전체 대상자 11만 4,829명의 7.9%에 불과했습니다. 가입자 중 44.6%는 초등교육 관련이었고 고등학교 관련은 2,679명으로 29.5%였습니다. 사교육업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무료 강제임에도 단지 7.9% 정도만 가입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2011년 서울런의 평균 진도율은 49.5%였으며 2021년 가입 회원의 재신청 비율은 60%에서 50% 수준이었습니다. 진도율과 재가입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료로 시작했지만 실제 학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가능합니다. 2021년 서울런 서비스 참여 대학생 멘토의 수는 589명으로 1인당 멘티 수는 약 2.7명이었으며 1인당 월 수당의 평균은 17만 8,400원으로 나옵니다. 서울시는 우수 대학생을 선별하여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였지만 대학생들의 월 과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런 10회 이상 이용자 수, 서울런 가입자 중 진도율별 인원, 학습 시간 평균, 층별 등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정보들의 부재는 프로그램 운영 후 피드백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울시는 그저 무료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제공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2022년 예산은 약 165억이었고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은 약 75억, 사업은 약 55억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외의 정도를 서울론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서울시는 180억에 이르는 돈을 단지 사설 교육기관에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교육적 효용성을 심각하게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불하는 상세 비용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프로그램 실제 이용자 수는 다를 수 있고 재신청했더라도 실제 프로그램 이용료까지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이 사업의 예산을 감시해야 할 서울시 의회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검토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의 효용성, 효과성,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론 사업의 진행은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의 표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론 사업을 전면 재고하고 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는 단순한 수업 격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 격차에는 문화적, 정서적 결핍, 진로 진학 컨설팅의 격차 등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것입니다. 교육 격차 문제를 수준별 수업이나 부진학생 수업 지도 정도로 생각했던 교육청도 최근 그 방향을 전환하여 다중지원팀 구성 및 지역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활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진단평가, 학업 성취 수준 평가, 내신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성적을 측정하고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인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만족도 조사 정도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식의 서울론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사교육 업체에 배를 불려주고 그 효과의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설령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사교육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해도 이는 개별 학생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지 학습 사이트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사한 사이트가 존재하고 교육청에서도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복 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을 굳이 써야 하는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예산 낭비 지적 사업이 될 서울론 사업의 방법을 전면 재고하고 교육청 등 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격차 해소의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할 진정한 길입니다. 네 번째, 서울시의회는 서울론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한 해에 1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복지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 사업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독자적으로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서 실제 대상 학생의 10%도 안 되는 참여율과 50%도 안 되는 학습 진도율이 밝혀지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으나 개별 단체가 정보 공개를 통해 밝힐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권한으로 서울시 서울론 사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는 별도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 업체에 시민의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좋은 교사 운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시는 효과 검증도 지속성도 가능하지 않은 서울론 사업을 전면 재고하라. 둘,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복지 전문기관, 단위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추진하라. 셋, 서울시는 사교육업체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런 사업에 들어가는 일체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 서울시의회는 서울런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감시하라. 2022년 4월 26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좋은 교사 운동. 네, 기자회견문 낭독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학생이 많은 초등학교 현장 교사 김선배 선생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배입니다. 저는 2020년 인천시교육청 정책연구소에서 파견교사로 다문화 현장 연구 주제인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론이 더 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고되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론은 교육 사다리를 이룰 수 없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서울론 지원 대상에는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다문화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론은 다문화 학생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2021년 기준 서울시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 19,195명 중 국제 결혼 가정이 13,000여 명, 외국인 가정이 5,946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약 6,000명입니다. 이는 분명 다문화 가정 학생 절반 또는 그 이상이 한국어가 서투르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보도된 체험 수기와 서울론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번역에 관련한 지원 항목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서울의 다문화 가정 학생 6,000명에게 서울론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계층 이동을 위한 교육 사다리라고 취지를 밝혔지만 더욱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위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교육 사다리가 되겠다 했던 취지를 서울론이 달성한 가능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둘째, 서울론의 자랑거리인 멘토링을 자세히 보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서울론이 EBS 등과 차별화를 두며 강조한 맞춤형 멘토링의 실효성을 보면 고작 500명의 멘토단이 약 11만 명에 이르는 대상자를 아우를 없을 뿐더러 다문화 가정의 학생 특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짧은 시간의 준비로 갖춰진 멘토단이 과연 다문화 가정 학생을 잘 도울 수 있을까요? 반면 다문화 가정의 상황에 맞춰 돕기 위해 오랜 기간 체계를 갖춰온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입니다. 교육부는 오래전 2000년대 초부터 다문화 지원 계획을 세워 추진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첫 번째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기회 보장으로부터 다섯 번째 학교 현장 중심 지원 체계 강화까지를 목표로 다문화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해왔습니다. 학력이 올라갈수록 수준 높은 지도가 필요한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맞춤형 멘토링은 어디가 더 나을까요? 이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3년짜리 서울시 교육 사업이 아니라 오래도록 준비된 교육부와 교육청 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2년째 165억 원 이상 지출되는 본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목적은 좋으나 접근이 틀렸습니다. 진정 교육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평등 대상자의 10분의 1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울론은 전면 제고되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로 교육부를 통해 교육청을 통해 본 예산이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서한문 전달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한문 전달해 주실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분들 포토타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추후에 또 민원실로 서한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참여해주신 기자분들 또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